반갑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소대용 교무입니다. 지난해 초 부임해서 지금은 만 2년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법회와 마음공부, 인성교육과 개인상담, 그리고 학교 교양 수업으로 종교와 원불교, 인성과 자아성장이라는 과목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교당은 마음이 쉬는 곳 대학교당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취업에 특화된 전문 대학교이다 보니까 2년제, 3년제 학과가 대다수이고 1학년 때부터 입학하면서부터 늘 취업을 염두에 두고 빡빡한 일정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교무님들은 이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당에 와서 잠시라도 마음의 여유를 찾아갈 수 있고 인생에 있어 직업 선택과 직업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앞서 나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 성찰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화두가 맴돌게 됩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친절한 사람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원래 친절하다 하는 사전적 의미는 남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정답고 상냥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을 다해 공경하고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친절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친절한 사람이고자 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유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교화자로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얼마나 친절하게 전하고 있는가. 둘째는 나는 수행자로서 학생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출가하기 전에 교당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 교법이 정말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전의 단어들은 한자도 많고 요즘 세대들이 보기에 안 쓰는 단어도 참 많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닐까? 안 그래도 종교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가는 이때에 우리들에게는 익숙해서 자주 쓰는 이 용어들이 도리어 대중교화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를 결심한 후로부터는 예비교무 시절 경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의문을 가지고 교전의 단어들을 곱씹으면서 다른 말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요즘 시대와 생활에 맞게 재정의하는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수행이 더욱 깊어져야 비록 쉬운 말로 표현하더라도 스승님들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의 법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원광보건대학교에 발령받게 되면서 저의 이런 오랜 염원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법회 설교안을 쓰거나 또는 수업 교환을 만들 때 참 공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느라 키보드를 쓰고 지우고를 항상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익숙한 이 교전의 단어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단어이거나 본래 내용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당에서는 마음 공부하자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입시 스트레스로 공부라는 단어에 진절머리 나는 친구들에게는 공부란 단어만 들어도 괜시리 마음이 다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경계다 하는 이 경계도 사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이고 또 전혀 다른 의미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학생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쉬운 말로 설명해보고 만약 대체할 수 없는 단어라면 그리고 어려울 것 같으면 설명을 반드시 곁들이고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우리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종사님의 본의가 퇴색되지 않고 잘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자칫 내가 쓴 단어가 본의를 흐리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사후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준비하더라도 실제로 법회나 수업을 할 때면 학생들이 세상에 이것도 모를 수 있을까? 이런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하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는 합니다. 혹여나 나의 설명이 어렵고 따분해서 안 그래도 종교에 대해 거부감이 많은 요즘 학생들에게 우리 원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일하는 교당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쓰는 언어에서부터 새 시대, 새 종교로서의 교법이 잘 드러나고 대중에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할 그런 흐름을 봐서 이제는 모두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들여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내용을 어떻게든 친근하게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학교 생활을 잘 해낼 수 있고 코앞에 닥친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지금 만나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취업이나 장래 희망, 준비하고 있는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교법에 담아 생활화하여 전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회와 수업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주로 대종사님의 교법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친절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저에게 더 시급한 것은 수행자로서 또 교무님으로서 학생들에게 비춰지는 저의 기운과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인 것 같습니다. 말로는 대종사님 법이 참 좋다, 같이 실천해 보자고 하면서 도리어 저의 얼굴은 원망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한 부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교화도 아닐 뿐 아니라 위선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다 보면 제 수행상의 민낯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이곳에서 본래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작용하자고 말은 하지만 저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일은 일대로 하고 마음 공부는 저 멀리 둘 때도 많습니다. 모두를 똑같이 부처님으로 모시자고 하면서 왠지 더 똑똑하고 제 말귀를 잘 알아듣는 학생들에게는 마음이 더 가고 좀 더디고 호의적이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더라도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 그럴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를 이 도문에 인도해 주시고 뿌리박게 해주시는 그런 수많은 스승님들과 인연들의 감사한 마음도 깊어지고 있고요. 또 교화라는 것을 단순히 내 경험과 머릿속 셈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교당에 있으면 학생들과 자주 밥도 먹고 상담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항상 챙기는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매번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새 저 혼자 말하고 있고 자꾸 제 경험담을 늘어놓기가 일쑤입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어른들과 대화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어른들은 내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당신 말씀만 하실까? 나는 나중에 저 위치가 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내 말은 줄이고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고 사회 경험이 늘어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앞서다 보니 저보다 어린 사람을 대할 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지고 이 말도 해주고 싶고 저 말도 해주고 싶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발걸음이 뜸했던 학생들이 교당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그 고팠던 마음에 그 만남 자체가 너무 반갑고 소중하여 어떻게든 빨리 친해지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 급한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기까지 충분히 기다리고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 무엇이든지 조금 서툽니다. 동아리 활동을 기획할 때도 진행할 때도 잘 못해서 버벅댈 때가 많습니다. 뭘 같이 좀 해보자고 해도 쭈뼛쭈뼛하기 일쑤이고 제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성장의 순간이구나, 소중한 경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득히 바라보고 기다려보게 됩니다. 학생들과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군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어느 젊은이들처럼 생생하고 에너지 가득 찬 아이들도 많지만 벌써부터 축 처져서 아직 인생을 가꾸는데 별 생각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저 어른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마지못해 온 친구들도 있고 벌써부터 오로지 돈이나 재산 등 물질적인 가치에 그것이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아직 사회생활과 인간관계가 서툴러서 윗사람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그대로 드러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속에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은근히 무시하고 밀어내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인상이나 말투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려는 마음도 종종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 경험과 판단에 비추어서 그 사람에게 자꾸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상담한다면서 알고 보면 교묘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 뜻대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날수록 나만의 기준과 고정관념에 끌려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게 되고 현재 내 앞에 드러난 그들의 모습도 그 자체가 진리의 작용 그대로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당연하지.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혹 지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무르익어가는 과정에 있고 누구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거니 하면서 현재 모습 그대로를 긍정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청과 그러한 신중한 태도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마음과 기운으로 응원과 기도를 올려봅니다. 이처럼 이곳에서 교화를 하면서 학생들과의 만남 덕분에 제 자신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인과에 대한 신앙이 더욱 굳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떠한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 있는지, 다시 말해 분별성과 주착심이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 발견하고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베너핏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유행어인데 우리말로는 혜택이나 이득을 말합니다. 특히 MZ세대라고 불리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베너핏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에게 확실한 베너핏이 없으면은 베너핏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종사님 교법을 믿고 실천했을 때 나에게 확실한 베너핏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마음 공부의 효과는 천천히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고작 3분짜리 영상도 재미가 없으면 바로바로 넘겨버리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는 꾸준히 오래오래 해야 차곡차곡
결과가 쌓이는 정신적인 베너핏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마음 공부를 하면 내가 반드시 성장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할 수 있고 주변 인연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개선되고 그런 확신이 들도록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동시에 확실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우리 교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회를 보다 보면 그 바쁜 학교 일정 속에서도 꾸준하게 법회를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이 교무님의 말에도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똘망똘망 쳐다보는 그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 고맙다. 이처럼 물질 세력이 거세지는 때에도 진리에 눈 밝은 이들이 이처럼 존재하는구나 하면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우리의 본의를 잘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우리 대종사님 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 깊이 연구하고 더욱 뜻있게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교당은 겉으로 많이 드러나는 교화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마음이 건네어지는 교당, 가슴 깊은 곳에서 법열과 희망이 샘솟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마음을 열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친절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교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세상입니다. 갈수록 세대와 집단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기후위기와 국가 분쟁 등 전에 없던 여러 가지 고름들이 터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물질의 노예 생활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기일수록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공부가 아니면 결코 이 병맥을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을 굳게 믿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 이러한 시기를 더욱 공부 삼아서 경계 속에서 더 진급하시고 심신간 늘 안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손잡고 대종사님의 이론대도 법륜을 힘차게 굴려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